네, 우선 다음 주 환율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미국 달러가 좀 글로벌리 상당히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고, 사실 국내 측면에서도 탄핵 심판 이후에 이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도 더욱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영업부 한만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네, 이번 주에 좀 큰 이벤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상호 관세도 있었고요. 뭐 정치적으로는 저희가 어쨌든 탄핵 심판 선고도 있었고, 변동성도 좀 컸던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주 환율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 뭐 이벤트가 말씀하셨듯이 되게 많았죠. 네. 우선 뭐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에서 상호 관세 발표가 있었고요. 금요일은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있어서 시장의 경계 심리가 상당히 고조된 그런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상호 관세 내용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이 한국에 책정한 관세율은 25%로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온 것 같아요. 네네. 상당히 좀 높은 관세율인데 일본이 24%고 유럽연합이 20%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은 심지어 이제 미국이랑 FTA까지 체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5%면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상호관세가 실제로 발효되는 시점은 다음 주 수요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관세율이 다시 좀 조정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발효된 이후에도 여전히 좀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이면 저희가 그래도 좀 수출국 중엔 한 2등 정도 되는 규모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세 여파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관세율은 그럼 앞으로는 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일까요? 네, 우선 뭐 이번에 발표된 상호 관세, 그러니까 한국 관세율은 25%가 아마 가장 높은 수준이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말했었죠. 이번에 발표된 관세율이 상한선일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었고, 아마 이번 관세에 대한 어떤 보복 조치만 없다면 25%가 가장 높은 수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추후 협상 과정에 따라서 관세율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하한선은 기본 관세율이라고 하죠. 전 세계에 똑같이 동일하게 부과되는 10% 정도가 관세율의 하한선일 것 같습니다. 즉 앞으로 이제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관세율이 25%로 뭐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협상을 잘 한다면 뭐 최대 10%까지 내려갈 여지가 있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의 아무래도 협상력이겠죠. 그렇네요. 미국과의 협상력을 사실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가 상당히 필수적 이고, 앞으로는 경제 컨트롤 타워가 정상화되고 미국과의 협상력이 높아지게 된다면 좀 관세에 대한 우려도 다소 진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관세가 어쨌든 10%에 25%의 어느 레인지를 갖고 있는 건데, 그 정도면 사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그럼 환율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부과된 관세율이 최고다 라고 가정을 하고, 앞으로 이제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사실 관세 이슈는 그 상호관세 발표 직전부터 상당히 이슈가 되어 왔었고, 환율의 상당 부분 좀 선반영되어 왔기 때문에 좀 앞으로의 이런 협상을 통해서 관세율이 더 낮아지게 된다면 원화의 약세 압력도 좀 완화되면서 환율도 점진적으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국에 매겨진 관세율이 25%. 그리고 요거는 이미 예전부터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좀 시장의 반영이 있었고, 이게 상한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 협상의 여지에 따라서 어쨌든 뭐 더 낮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그 낮아짐에 따라서는 환율이 조금 더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다음 주 주요 이벤트들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목요일에는 미국 연준의 FOMC 의사록이 나오고요. 같은 날 미국의 3월 CPI, 그리고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미국의 3월 PPI, 이렇게 물가 지표들이 나옵니다. 다음 주 발표되는 것들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최근 미국 경제에서 스태그플레이션 내러티브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이면 사실 좀 저희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독자님들께서. 뭐 인플레이션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 그리고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이제 합성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은 성장은 둔화되는데, 그러니까 경기는 나빠지는데 동시에 물가는 상승하는. 그러면 좀
어쨌든 최악의 결론이 아닌가요? 그렇죠. 경제 이론상으로도 사실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나오는 미국 지표들을 보면 미국의 성장 지표들, 그러니까 뭐 소비 심리라든지 뭐 실질 소매 판매, 실질 소비 지출 같은 이런 지표들은 좀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어서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물가 지표는 예상보다 좀 대체로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나올 CPI와 PPI 같은 물가 지표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이번 FOMC 의사록에서도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나왔는지를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우려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이제 물가 지표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FOMC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방향이 좀 틀려질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화두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미국이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는? 사실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된다면 금융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 왜 그 경제 이론상 최악의 상황이냐면,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도 좀 풀기 어려운 그런 숙제거든요. 사실 만약 물가는 안 오르는데 좀 성장만 둔화된다면 사실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그냥 내리기 편할 거예요. 원래는 이제 저희가 중앙은행 경기를 부양해야 할 때 금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금리를 내려서 경기가 부양되면 되는데, 반대로 그때 이제 원래 물가가 또 올라가게 된다면 물가 안정에 대한 목표는 좀 또 그거에 대해서는 반하게 되는 거다 보니 섣불리 한 가지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할 수도 없는 상황이겠네요. 사실 이제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에 대한 목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상황 속에서는 좀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연준도 지금 이렇게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된다면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네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나올 미국 물가 지표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가 지표에 따라서 저희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심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될 한 주로 보이고요. 그럼 다음 주 환율 전망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다음 주 환율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미국 달러가 좀 글로벌리 상당히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고, 사실 국내 측면에서도 탄핵 심판 이후에 이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도 더욱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환율이 이제 현재 굉장히 강한 기술적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1440원을 하회했기 때문에 그만큼 환율의 하락 모멘텀이 강해졌다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만약 이제 글로벌리 달러 약세까지 가세하게 된다면 환율이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여지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1440원이 일종의 좀 저항이 또 저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제 최근 뭐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조짐과 같은 어떤 위험 회피 재료도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 주 미국 물가지표 결과에 따라서 달러가 다시 좀 일시적으로 강해질 가능성도 있으니 다음 주 환율 방향은 전반적으로는 좀 아래쪽으로 보지만 위쪽으로도 열어두면서 좀 변동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410원에서 1450원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현재 유로화 같은 경우는 트럼프 관세 혜택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통화거든요. 유로가 최근에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물론 이제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원화가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해소되면서 그렇게 힘을 받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유로원의 좀 추가적인 상승은 다소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주 유로원 환율 레인지는 1570원에서 1600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유로와 마찬가지로 엔화도 상당히 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본 엔화 특성상 미국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지면 달러 다음으로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엔화가 상당히 강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따라서 다음 주도 미국 경기 침체 내러티브가 이어진다면 엔화 강세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 N1 환율 레인지는 970원에서 1000원으로 예상합니다. 결국에 다음 주에는 저희 달러만 봤을 때는 달러원 환율 봤을 때는 변동성에 좀 유의해야 될 그런 한 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하방으로는 어쨌든 저희의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는 점, 이게 좀 하락 안정이 될 수 있지만 다음 물가 지표가 만약에 좀 높게 나온다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진 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때문에 어쨌든 상승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서 변동성에 유의해야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